사실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도 불법입니다. 아 진짜? 문자 교육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데까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김재너 이리 와봐. 영어 배우고 싶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이거 한 장에? 뭐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의 동문 어린이집은 네. 5세까지 다니고 졸업을 하는구나. 그렇죠. 네, 졸업을 해서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싸맵니다. 막 어디를 보내야 되냐, 유치원이 어디가 있는데, 어디 국공립 지금 뭐 대기가 몇 번이고. 사립 뭐가 어디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꼭 나오는 옵션이 영어 유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 유치원이 아니라면서요? 사실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도 불법입니다. 아 진짜? 네. 진짜요? 게다가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이제 킨더가든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 있죠. 네. 그거나 키즈스쿨 같은 여기가 교육기관이다. 아 스쿨, 유치원, 킨더가든 이런 게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네, 그것도 과태료나 행정 처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명칭들을 써서 광고를 했던 업체들이 행정 처분을 받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잘 살펴봐야겠다. 이거 그 연고 광고 같은 거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써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눈병엔 땡땡이라는 뭐 이런 게 있으면 눈병엔 땡땡이라는 게 눈병에 효능이 있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병이 어떻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영어 유치원들도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름을 보면 영어 유치원이라는 말은 빠져 있고 뭐 이렇겠네요. 네. 뭐 지금 정확한 명칭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원이군요. 예, 학원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의 이제 관리를 받는 반면에 그 속칭 영어 유치원은 네. 그 학원법의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초중고등학생들이 모두 다니는 그런 학원들을 전부 포괄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치원에 다닐 만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 어떤 규제들이 아주 느슨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례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그 위해 시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도박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술집 같은 것들이 그 유아교육법상에는 같은 건물 안에 유치원과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학원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 있지만 거리가 멀다면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면 그 근처 뭐 반경 몇 미터 이내에 그런 게 맞습니다. 있으면 안 되지만 네네네. 뭐 학원법이면 입구를 같이 쓰지 않는 한 네네.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네.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의 그 관리 아래 등교를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등교를 중지시킨다던가 하는 그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학원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들이 좀 미흡할 수 있다.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장할 수가 없는. 네, 그리고 네. 또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영어 유치원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교사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만 생각합니다. 예.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네. 위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집이 다른 건 못 해줘도 영어 유치원은 보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예, 많죠, 예. 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아, 국공립인가요? 예, 그 별도로 내는 돈이 4만 원이에요. 네네네. 특별활동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체육활동 따로 시키고 뭐 이런 거 다 더해서 뭐 간식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4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네. 100만 원? 싼데? 이러면서 이렇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 데를 누가 보내라고 했는데 되게 막 대기 길고 맞습니다. 막 인기 많은 데는 영어 시험 봐서 들어가고 저희 오려면 좀 영어를 이미 좀 해야 적응할 수 있어요. 막 실제로 이러면서 입학 때문에 영어 학원을 다녀서 맞아요.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영어 학원을 다녀서 수준을 맞춘 다음에 영어 유치원 대기를 거는 이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보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만족감이 높아요. 얘가 다르다, 확실히. 확실히 다르다. 아, 보내길 잘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그 아까 무슨 학습지 이런 것처럼 성과가 학교까지 이어져서 쭉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되게 궁금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런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어 실력은 모국어와 연동되기 때문에 네. 모국어 학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면 모국어 학습이나 외국어 학습 모두 좀 이제 학습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그 영어 유치원을 1년 6개월 다닌 그 아동들이랑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을 다닌 아동들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그 연구에 따르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들의 창의력 수준은 연구 기준으로 92점인 반면에 뭐 이 점수는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연구자들이 논문에다가 예, 맞습니다. 자세히 써놓으셨겠죠. 네, 네네. 책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논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논문 요즘 검색 잘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학 논문이 되게 다양하고 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그 이 교육학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재밌는 논문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추천해드려요. 네. 반면 이제 유아대상 영어 학원, 네. 속칭 이제 영어 유치원에 다녔던 영유. 네, 아이들은 70점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니까 한 전문가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언어 공부 얘기할 때 만시간의 법칙을 많이 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영유아 시기에 성과가 날 만큼 노출을 하려면 모국어가 아닌 그 다른 외국어에 노출을 하려면 만시간을 노출해야 되는데 사실 영유아 시기 아이들한테 만시간의 시간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평생과 같은. 그렇죠. 평생과 같고 이제 부모님과의 그러면 네. 소통은 거의 단절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시간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결정적 시기 같은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식의 학습들은 그런 조교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사실상 그냥 얘기하죠. 약을 파는 거다 이렇게. 약을 판다기보다요. 약을 판다기보다 이제 그 투입 대비 효율이 낮다. 고비용 저효율.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아주 월등한 아이들은 이제 그게 적성에 맞고 또 이제 환경이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비용 저효율이다. 고비용 저율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어 실력이 영어 유치원을 보낸 아이들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창의력 정도는 떨어지더라. 이거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인용한 그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실제로 같은 논문에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 진짜요? 그다음에 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그 학습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한 몇 년 동안 배운 내용들은 사실은 초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영어 교육 시작했을 때 6개월이면 다 같이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이다는 중요하다. 내용이 있어요. 네. 영어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이른 시기부터 이제 학습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보다 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해서 아이들의 모국어 실력을 많이 높인 다음에 암기적인 학습에 아주 짧은 시간 노출을 하면 긴 시간 영유아 사교육에 노출됐던 아이들의 그 학습 효과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이게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 후기 같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은 나이에서 이제 다닌 애와 안 다닌 애가 영어를 더 잘하는데 예를 들어 용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제이가 안 다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용이가 영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뭐 한 100대 80 정도로 더 잘해요. 근데 이 격차를 유지하려면 이 사교육비가 곱절로 해서 계속 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푸시를 해줘야 이 격차가 유지가 되지. 어느 순간 넘는 순간 그냥 똑같아진다는 후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나 그 아이와의 어떤 관계 측면에서나. 실제로 또 아이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지속적인 그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학습 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신적인 학습 우울증이라든지 번아웃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글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문자 교육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데까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네. 영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학습지 이만큼 사주고 하루에 얼마씩 풀어 이렇게 하고 한 달 뒤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밑에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걸 이렇게 꺼냈는데 네.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깨끗하다 그럼 네. 이제 불러서 앉힌 다음에 너 이게 얼마인데? 김재희 너 이리 와봐. 너 영어 배우고 싶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이거 한 장에? 뭐 이러면서 과장된 거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네, 있는 있을 수 일이고 있는 일이죠. 또 그렇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사실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얘한테 이걸 가르치겠다는 일념 때문에 얘랑 생기는 그 갈등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잘한다. 다 해야겠지. 아유 잘했네. 문제 풀었네. 한 번 더 해볼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아이가.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지겨워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네. 그런 위험이 있죠. 이거 끝나고 빨리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뭔가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맞습니다. 어려운 일, 네. 가능하면 피해야 될 일로 인식하는 순간 지금까지 들였던 모든 비용이 이제 역풍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